17번부터 볼까요? 17번부터가 이제 중개대상물인데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한번 정리할게요. 이 중개대상물은 개공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하고,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제 물자 하나를 쓰면서 강의했었죠. 자, 이 중개대상물은 개공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개공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법개공, 즉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를 줄여서 법개공 이렇게 제가 강의할 거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를 줄여서 제가 공개공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것이었고, 그 다음에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회사, 줄여서 제가 이제 부개공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앞으로는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개공들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요. 종류가 5가지가 있었죠. 5가지 종류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서 토, 건, 입, 공, 광 이렇게 해서 5가지였었죠. 이 토를 토지라고 하고, 건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이거죠. 요 2가지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상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3가지는 부동산이 아니라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인데 준부동산을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준부동산은 요 3가지 준부동산도 있고 그 외 다른 준부동산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라든가 또는 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뭐 어업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준부동산에는 해당하지만, 준부동산은 준부동산이지만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준부동산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상 부동산,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는 일부 준부동산만이 중개대상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는 땅인데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토지 중에서도 중개대상물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토권.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맞지만 어떤 토지를 대신 받을지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또한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이 건축물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민법상 건축물이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지만 중개대상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건물이 완공되어 등기가 되어 있건 또는 등기가 안 됐건 또는 무허가 건물이건 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이고, 또한 장래의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장래 건축물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분양권, 그래서 특정된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고, 입주권 중에서도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있었죠. 입주권 중에서도 아직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지는 않았어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건축이 완공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 건물로 볼 수 없는 것,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이 있었죠.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 어떤 것이 있었냐? 추첨길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이러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했었던 것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또한 상가권리금, 이 상가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시험에서는 상가권리금 이렇게 나오지 않고 집기, 비품 등 유형물의 재산적 가치 또는 특수한 영업상의 노하우라든가 특수한 장수적 이익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바로 권리금이라는 뜻인데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했었어요. 또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모든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 정착물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바로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게 바로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지만 토지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게 있었죠. 토지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거, 그게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 요거는 토지 정착물로 볼 수도 없고 중개대상물로 볼 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 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임목과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인데 요거는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권리로 등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로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이지 분리해서는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것도 공부했었죠. 이렇게 했어요. 이와 같은 토건 입공강이면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전제 조건이 반드시 사유 물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유 물건이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아무리 토건 입공강이라 하더라도 국가나 또는 지자체 소유물, 국유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구분해 두셔야죠. 사유 물건이라면은 공법상 제한이건 또는 사법상 제한이건 중개대상물이 된다 했었죠. 따라서 공법상 제한 있는 물건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건 또는 뭐 접도구역에 있는 구역, 접도구역 내에 있건 다 중개대상물이 된다 했었고, 사법사용 제한으로서 가압류가 설정됐건 가처분이 설정됐건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런 걸 꼭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좀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지만 문제 푸는 데가 좀 수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17번 문제인데요. 17번 공인 한번 볼까요? 17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냐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1, 2, 3, 4, 5 해놓고 개수만 나와 있지 어떤 설명인지 그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편집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17번에 지문에 대한 내용이 요거 5개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요거 17번 문제의 지문이 요게 빠졌는데 요거 중에서 옳은 설명을 찾아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역번이 이거예요. 이 법상 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민법상 부동산과 그다음에 여기다가 모든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했는데 여기서 틀린 게 바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모든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번 지문의 문제가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빠졌는데 그래서 모든 준부동산을 포함한 데서 모든 자가 빠진 거예요. 모든 자가 모든 준부동산을 포함한다가 아니라 일부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해야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일부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해야만 맞는 것이지 모든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왜냐면 이 법상 중개대상물은 민법상 부동산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일부 준부동산을 포함하니까 일부 준부동산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것만 포함하는 것이지 모든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기역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지문이 이 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무슨 법상?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 디귿번 지문 특정된 도원수가 지정되어 분양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선정됐다는 것은 특정된 동호수가 지정됐다는 것은 바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그 말이에요.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몇 동 몇 호가 다 지정되죠. 분양계약할 때. 그래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거 맞지요? 예. 그래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죠. 분양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몇 동 몇 돈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중개대상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것이 되는 건데, 근데 리얼번 아파트 추첨길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요거는 선정될 수도 있고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죠. 몇 동 몇 동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직 건축이 완공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선정된 지위는 중개대상물이지만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리어반 틀렸죠. 틀렸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미음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미음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죠? 있죠. 그러니까 토건, 입건강에서 임목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맞지요. 결국은 옳은 것은 디귿번도 옳고 미음번도 옳고 해서 두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미음번 요게 두 개가 맞는 거고 답은 2번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번 문제에서는 이제 지문이 여기 인쇄관형에서 빠졌는데 그 지문이 요 지문이었다는 것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볼게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신 분은 이걸 좀 써놓으시면 좋고, 써놓으시는 것이 불편하면은 그냥 한번 읽어서 뜻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이라는 건물이 완공된 건축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맞죠? 그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이라는 것이 바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면 입주권. 그래서 입주권 중에서는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면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고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면은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죠. 특히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공된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장래 건물, 그래서 특정 기존에 건축이 된 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과 입주권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공된 입주권 이런 것들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지요. 예, 맞지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2번 공용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국가재산이죠. 국가재산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고요. 4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질문 중개의 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도 포함되죠. 중개의 정의가 뭐였어요? 중개의 정의는 요거 있었죠. 중개라 함은 법 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인 토건 입건강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끼어들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했었죠. 그러면 중개의 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중에서 이 권리 중에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 그 다음에 환매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포함되는 거 맞지요? 예. 그래서 결국 옳은 설명은 5번, 그래서 틀린 설명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중개의 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저당권도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볼게요. 19번 문제 봅니다. 19번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접도구역 내 토지 중개대상물이 되죠. 2번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중개대상물 되겠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도 매매거래 중개할 수 있잖아요. 3번 무허건물도 중개대상물 되겠고요. 4번 광업재단으로부터 분리된 광업권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일체로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지 분리해서는 중개할 수 없다 그랬었죠. 네.
정답은 4번. 5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 해도 중개대상물 되는 거죠.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중개대상물 됩니다. 맞지요? 틀린 것은 4번이네요. 자, 29번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올해 꼭 출제가 거의 나올 예정이 바로 20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봅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요? 기업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 개발 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그랬죠? 대토권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니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는 장차 건축될 아파트. 이게 바로 분양권이죠. 중개대상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디귿번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했다 하더라도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된 조합 입주권, 이것도 중개대상물 된다 그랬죠?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건축이 완공된 이러한 조합 입주권도 중개대상물 된다 했었죠? 예. 그 다음에 리얼번 영업용 건물의 비품 등 유형물의 대가,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물의 대가, 이를 우리는 상가권리금이라고 했죠. 상가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했었죠. 예. 그 다음에 미음번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도 아니고 중개대상물도 아니라고 했었죠. 그럼 결국 20번 문제에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일단 니은번 해당이 되겠고 디귿번 해당이 되겠고 해서 니은번과 디귿번 두 개가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 여부 요건 무조건 시험 나오는데 이걸 문제로 종합적으로 낸 게 바로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일필지 토지의 일부는 일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일필지 일부의 토지라 하더라도 일필지 일부라 하더라도 빌려주는 거래, 즉 지상권 거래, 지역권 거래, 전세권 거래, 임대차 거래, 요건 가능하죠. 중개대상물 될 수 있습니다. 2번 특허권,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맞죠? 특허권, 저작권은 지식이에요. 지식에 대한 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옳은 거 답 2번이네요. 디귿번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야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임야라 하더라도 임야 자체는 중개대상물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됩니다. 주의할 것은 분묘기지권 자체는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시신을 전제로 한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분묘기지권의 이전은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임야 자체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4번 입주권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입주권 중에서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입주권도 있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입주권도 있죠. 그래서 입주권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입주권 중에서도 분양계약이 체결된 입주권도 중개대상물 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건축이 완공된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권 중에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입주권 중에서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입주권도 있고 될 수 없는 입주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권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5번 성토되어 농경지로 회복된 포락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해당되지 않죠. 포락지는 성토가 되어 이미 농경지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국가에 이미 수용이 되어 국유지 또는 지자체 소유지로 바뀐 지역이기 때문에 사유부동산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죠. 왜? 이미 국가나 지자체에 수용이 되어서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봅니다. 1번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토건 입공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박, 항공기, 어업재단 이거 준부동산이지만 중개대상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지요? 3번 명인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법상의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지요? 근데 중요할 것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아까 중개대상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이거는 매매거래와 교환거래 대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당권 거래 대상은 될 수 없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임목은 매매 교환뿐만 아니라 저당권 거래 대상도 되죠. 등기된 수목이니까. 따라서 등기가 안 된 단지 명인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매매거래 교환거래 대상은 되나 저당권 거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임목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이기 때문에 매매거래 교환거래뿐만 아니라 저당권 거래 대상도 된다. 그리고 둘 다 중개대상물은 되는 건데 명인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은 매매거래 교환거래 대상이 되는 중개대상물, 임목은 매매거래 교환거래뿐만 아니라 저당권 거래까지도 가능한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추첨길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죠.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불가능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선정된 하면 중개대상물, 선정될 수 있는 하면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5번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건축물은 민법 제99조 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정되어야 된다. 맞죠?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되어야 된다 했었죠? 맞습니다. 결국은 틀린 설명은 아까 1번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등록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중개대상물로 될 수는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볼게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요? 찾아봅니다. 기업번 어업재단 중개대상물 될 수 없죠? 왜? 토건 입공강이 아니니까 어업재단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습니다. 니은번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수목이 입단 이를 우리는 임목이라고 하죠. 이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죠. 디귿번 가압류된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고 사유물이면은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1번 증여대상 토지가 나와 있습니다. 증여대상 토지는 중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증여에 중개가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짜로 주면서 무슨 중개가 필요합니까? 흥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증여대상 토지는 중개대상물 될 수가 없습니다. 미음번 명인방법 갖춘 수목입단은 매매거래 교환거래 대상이 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니은번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의 입단 즉 임목, 그 다음에 디귿번 가압류된 건축물, 그 다음에 미음번 명인방법 갖춘 수목의 입단 3개가 되겠고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부터는 특히 임목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제가 한 3문제 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임목에 관한 법률 소정에 임목에 관해서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입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맞죠? 임목 등기하려면 먼저 임목 등록을 해야 되죠. 임목 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임목 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죠.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임목을 함께 거래해도 되고 토지와 임목 중 하나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만 처분할 수 있다. 왜?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옳은 지문. 디귿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치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임목이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임목 자체가 저당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목이 벌채가 됐다 하더라도 벌채된 수목도 저당물입니다. 따라서 벌채된 수목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
4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죠? 임목에 관한 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임목을 보험에 먼저 붙여야 되겠죠? 맞죠? 결국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25번 문제 봅니다. 개공이 의뢰인에게 임목에 관한 법률상의 임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맞죠? 토지와 임목을 같이 갖고 있다가 토지만을 처분했으면 토지만 매수한 사람은 토지만 매수한 거지 임목은 취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치는 거지 임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옳은 질문. 2번 임목인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소유자 등 상세한 내용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없습니다. 물론 그 임목이 소지하는 그 토지의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에는 임목 등기 번호가 기록됩니다. 그렇지만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임목의 종류, 임목의 수종, 수량, 임목의 소유자 등 상세한 내용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에는 단지 임목 등기번호만 기록된다. 그러니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를 통해서는 단지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임목의 수종, 수량, 종류, 그 다음에 임목의 소유자 등 상세한 내용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야지만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번 3번 지문 3번 임목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 그라는 것은 수목 집단을 말합니다. 수목 집단이 있는 나무들이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이거나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를 임목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임목등록관청에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목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여 임목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임목 등록을 받으려면 그 수목 집단이 소재하는 제주도면 제주도지사,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인 임목등록관청에다가 임목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도면을 첨부하는 거죠. 어떤 나무를 어떤 지역에 있는 나무를 임목등록하는지 도면을 첨부하여 임목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맞지요? 4번 임목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이법이라는 것은 25번 문제가 임목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임목에 관한 등기에 관해서 임목에 관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규정한다. 맞죠? 임목에 관한 법은 부동산 등기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이니까 부동산 등기법보다 임목에 관한 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임목에 관한 법의 규정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이 일반법이니까 부동산 등기법도 규정한다. 맞죠?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은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임목 등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전부 다가 저당권이 설정했다 이거예요. 지상권과 임목 소유권을 같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 승낙 없이 그 권리라는 것은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계약이란 지상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만일 지상권자이면서 임목 소유자가 은행에 지상권과 임목을 저당 잡힌 이후에 그 저당권자인 돈 꿔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지상권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임목의 가치가 푹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인 임목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임목을 경매에 붙일 거란 말이에요. 경매에 붙이면은 지상권은 없고 임목만 남았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경락된 금액도 적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는 자기가 꿔준 돈을 다 회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임목의 소유자가 지상권자인 경우 임목과 지상권을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부터는 임목 소유자이면서 지상권자는 채권자인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지상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게 한 것이죠. 옳은 것입니다. 아까 틀린 것은
2번 임목 등기가 되면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가 작성되는데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임목의 소재지, 수종, 수량, 소유자 등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목이 소지하고 있는 그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에도 임목 등기 번호는 기록되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를 통해서는 단지 이 토지 위에 수목이 임목 등기가 되어 있구나라는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만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를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상세한 내용은 임목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러면 26번 임목에 관한 문제를 3개를 냈는데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에 관해서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됩니다. 맞아요. 임목 등기하려면 먼저 임목 등록부터 해야 돼요. 임목 등록하면 임목 등록 원부가 나와요. 임목 등록 원부를 보고 그대로 뺏긴 것이 바로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임목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이 되는 거 옳은 지문이 되겠지요.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빼고 임목만 처분해도 되고 토지와 임목을 한꺼번에 처분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임목만 별도로 토지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질문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는 그 말은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임목 등기를 하였을 때는 그 말이죠. 토지의 등기 기록, 토지 등기 기록이 바로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예요.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중 관련구 사항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된다. 관련구 사항이라는 것은 갑구, 을구를 말하는데 갑구, 을구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임목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됩니다. 임목 등기 기록에서는 임목 등기 번호를 기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구 사항란이 아니라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 즉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됩니다.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한다. 틀린 거 다 바꿔서 한번 나왔습니다. 4번 임목이 지상권자에 속하는 경우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상권자가 임목 등기까지 했으면 지상권자이면서 임목 소유자는 두 개의 물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는 지상권이라는 물권, 하나는 임목 소유권이라는 물권. 물권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과 임목 소유권을 함께 처분할 수도 있고 지상권과 임목 소유권 중에 하나만을 처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옳은 질문. 5번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임목을 보험에 부채를 한다 했죠. 맞습니다. 아까 틀린 것은 3번 나왔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냈습니다.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단지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좀 한번 내용의 문제를 한번 냈습니다. 27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공장재단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은 내 건물이고 다른 건물, 요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자 건물을 전세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건물과 남의 건물을 전세하여 쓰는 건물을 한꺼번에 다 공장재단에 구성시켜 포함시켜서 공장재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자, 2번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 건물을 내 공장재단에도 포함시키고 다른 사람의 공장재단에도 이중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3번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그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상실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권리로 등기케 함으로써 재산의 담보 가치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담보 가치를 높인 거예요.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을 꼬기 위해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한 거죠. 그러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했으면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10달 이내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꼬아야 된다 이거예요. 만일 공장재단 등기, 광업재단 등기하고 나서 10달 이내에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아니하면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의 효력을 말소 효력이 된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했으면 10달 내에 돈 꼬가라 이겁니다. 예. 4번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소유권의 목적만 된다? 아닙니다.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둘 다 매매거래, 교환거래, 저당권 거래 대상도 되고 플러스 돈 꿔준 저당권자가 동의를 한다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차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소유권 즉 매매계약, 교환계약이라는 소유권의 목적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목적도 되고 저당권자가 동의하면은 임차권의 목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의 목적인 매매, 교환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대상도 되고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의 대상도 된다. 틀린 거 답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질문.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재단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 속한 부동산의 등기 용지 중 관련구 사항란, 관련구 사항란은 것은 갑구나 을구를 말합니다. 갑구, 을구 사항란에 당해 부동산이 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맞아요. 자기 건물을 공장재단에 포함시켰으면 그 건물 등기부 갑구에 이 건물을 공장재단에 포함시켰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이고, 남의 건물을 전세하여 그 전세권 취득한 건물을 자기 공장재단에 포함시켰으면 그 건물 등기부 을구 전세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 전세권 등기 바로 밑에다가 이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을 어느 공장재단에 포함시켰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자기 건물을 재단에 포함시켰으면 건물 등기부 갑구에 기록하고, 남의 건물을 전세하여 공장재단에 포함시켰으면 그 건물 등기부 을구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갑구와 을구를 관련구라고 하는데, 관련구를 다른 말로는 상당구라고도 하고 또는 해당구라고도 표현합니다. 뜻은 갑구, 을구를 말합니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틀린 것은 아까 4번이 나왔습니다.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일까요? 해놨습니다. 자, 기억번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니은번 미채공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저당권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리을번 무주부동산은 국가 걸로 봅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니은번에서 미채광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채굴권이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중개할 수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 미음번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토, 건, 입공광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읍번 분묘기지권도 중개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임야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라는 것도 구분하시고요. 10번 가압류된 공장 사유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된 토지도 중개대상물 됩니다. 상속 대상인 토지하면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속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죠. 상속받은 부동산은 팔 수 있잖아요. 중개대상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상속 대상인 토지 하면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에는 중개가 개입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상속된 토지 하는 것은 상속받은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읍번 특허권은 지식에 대한 권리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지읍번 동산질권도 중개대상 아니죠. 동산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업번 토지 일부의 지상권,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 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 중개대상 되죠. 예. 결국 중개대상 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기업번 광업재단, 디귿번 저당권, 그 다음에 시읒번 가압류된 공장, 이응번 상속된 토지, 키읔번 토지 일부의 임대차에서 5개가 됩니다. 5개인데 답은 3번에 가 있을 거예요. 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제5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또 매년 나오는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문제 무리자를 풀어볼까요? 쉬었다가 29번 문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